개, 그리고 도시에 사는 사람들의 이야기. 독스 앤 더 시티. 안녕하세요. 히코입니다. 안녕하세요. 독스 앤 더 시티 히코입니다. 정말 오랜만에 돌아왔죠. 제가 마지막 에피소드를 업로드한 게 2023년 12월 12일이더라고요. 12.12 사태. 네, 그리고 오늘이 1월 첫 주니까 거의 한 달을 쉬었네요. 팟캐스트 휴재라고 해야 되나? 휴재 공지도 하지 않고 무단으로 업로드를 하지 않은 불량 DJ 히코를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 12월이 저에게 조금 힘든 시간이었어요. 변명을 굳이 하자면 몸이 좀 많이 아팠고 남은 에너지를 저희 초코와 코코 그리고 말랑카오를 돌보는 데 쓰고 그리고 먹고 살아야 하니까 회사를 열심히 다니는 데 에너지를 쓰고 나니까 팟캐스트를 열심히 해야 된다라는 마음의 부담만 가지고 실제로는 행동을 하지 못했어요. 사실 몇 건의 게스트 인터뷰가 펑크가 나기도 했고 저도 여러 가지로 좀 심적으로 부담이 된다고 해야 되나? 이런저런 여러 가지 요인들로 네, 휴재 공지도 하지 않고 무단 결석을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기존에도 사실 한 주씩 밀어가지고 양치기 소녀? 양치기 DJ였는데 무려 한 달이나 시간을 비워서 저의 청취자분들, 구독하고 계신 분들 또는 구독하지 않더라도 가끔 찾아와 주시는 고마운 청취자분들께 약속을 제대로 지키지 않은 것 같아서 저 나름대로 되게 마음에 부담이 있었어요. 그래서 어쩌면 그 부담 때문에 다시 녹음을 하고 에피소드를 만드는 게 조금 걱정이 되더라고요. 나 다시 해도 될까? 너무 게으른 DJ라서 다들 실망하고 떠난 건 아닐까? 라는 생각을 해서 조금 더 미뤄진 것 같아요. 무튼 그래도 저의 목표는 제가 이 팟캐스트를 처음 만들었을 때 목표는 제가 느끼는 생각들 그리고 저희 지인들과 항상 이 동물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들을 기록을 남기고 많은 분들과 많은 이야기들을 하면서 좀 더 성숙한 이 생명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조금이나마 힘이 되고 또 즐거운 에피소드는 함께 나누면서 즐겁게 그리고 슬픈 에피소드는 함께 나누면서 위로를 하고 또 좋은 정보는 같이 공유하면서 그런 커뮤니티 같은 거를 만들어 보고 싶다 라는 게 처음에 저의 동기였어요. 거창한 커뮤니티가 아니더라도 사실 5명만 모여도 커뮤니티잖아요. 예, 그렇게 작게라도 도움 또는 즐거움이 되면 좋겠다 라는 생각으로 시작을 했고 그 생각, 그 초심 변함없도록 올해 2024년도 시작하려고 합니다. 일단 늦었지만 2024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함께하고 있는 반려동물 가족들이랑 그리고 비인간? 아니죠. 인간동물 식구들
그리고 비인간 동물 식구들과도 즐거운 한 해가 되시길 제가 깊이 아주 많이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올해도 좋은 분들과 많이 게스트 인터뷰도 하고 또 좋은 컨텐츠들도 많이 공유하려고 해요. 사실 녹음만 안 했을 뿐이지 여러 가지 스케치를 좀 많이 했어요. 뭐 여러 가지 반려동물 관련된 도서라든지 전시, 그리고 요즘에 OTT 서비스에 이런 반려동물 관련된 다큐멘터리 프로그램이 되게 많더라고요. 물론 영화도 있고요. 그래서 저의 그 팟캐스트 업로드 할 리스트에 많이 저장해뒀어요. 실행을 하면 되는데 열심히 사전조사와 저장만 하고 있네요. 올해는 체력을 좀 더 키워서 좀 더 부지런한 이코가 되겠습니다. 저의 게으름, 한 달간의 게으름을 너그러이 용서해 주시길 바라고요. 오늘 게스트 인터뷰는 따로 없고 저의 소소한 이야기들, 그동안에 있었던 일들을 간단하게 또는 좀 장황하게 이야기를 드리려고 해요. 그러면 저는 곧 찾아뵙겠습니다. 네,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동안 어떻게 지냈는지 오늘은 그런 얘기들 좀 해볼까 해요. 저는 12월 말에 그 길고양이 사진작가님, 그리고 길고양이 그 인식 개선 강연을 하시는 찰칵이라는 닉네임이라고 해야 될까요? 예명을 가지고 계신 김하연님? 성함이 맞나? 네, 찰칵이님 강연을 좀 다녀왔어요. 사실 제가 강아지만 키우다가 고양이를 키운 지가 얼마 되지 않아요. 아시는 분들은 저희 에피소드를 들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는 말랑이랑 카오를 이제 입양을 했고, 말랑이랑 카오는 시골 길 스트리트 출신이에요. 한국에 가장 많겠죠 아마, 코리안 숏 헤어라는 종이고, 얼굴 모습을 보면 흔한 우리 동네 고양이예요. 네. 그래서 산책을 다니다 보면 저희 말랑이랑 카오랑 너무 비슷한 친구들이 많아가지고 말랑이랑 카오를 키우면서 사실 더 길고양이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게 됐어요. 똑같이 태어났는데 말랑이랑 카오는 저랑 인연이 닿아서 따뜻한 집에서 좋은 식사도 하고 또 쾌적한 환경을 누리고 있는데, 물론 좀 심심할 수도 있고 그렇지만, 네, 저희 동네에 이제 고양이들은 어쨌든 뜨거운 여름도 나야 되고 추운 겨울도 나야 되고, 그리고 고양이를 싫어하거나 고양이를 해하는 사람들로부터 피해 다녀야 하기도 하고, 먹이를 구하는 것도 어려운 그런, 정말 야생이죠. 도심에서 야생이라고 말하는 건 좀 웃긴 것 같긴 한데, 그런 야생의 환경에서 살고 있으니까 예전에 초코랑 코코랑 산책을 다니다가 가끔 고양이들을 마주치면 저희 코코랑 초코는 고양이들에게
공격의 성향이 있는 편은 아니에요. 유치원의 그 성묘 고양이들이랑 워낙 친하게 지내서 관심을 가지는 편인데, 그 길에서 살고 있는 고양이들은 아무래도 강아지들, 특히나 코코처럼 큰 덩치의 강아지들은 무서워하죠, 당연히. 그래서 가까이 안 가고 또 멀리 이렇게 돌아서 가면서 초코랑 코코한테 그렇게 얘기했어요. 야, 쟤네는 집도 없잖아. 쟤네 밥도 제때 못 먹고 집도 없는데 니네 이렇게 자꾸 다가가고 이러면 쟤네 힘들어해. 비켜주자. 이렇게 얘기하면서 산책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말랑이랑 카우가 집에 오고 나서는 조금 더 신경이 쓰였고, 그리고 예전에 제가 고양이 간택된 적이 있었어요. 아주 추운 겨울날. 그때 그 고양이를 제가 품어주지 못한 게 참 마음에 많이 남아가지고 길고양이들 볼 때마다 여러 가지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겨울이잖아요. 이 추운 날 이 길고양이 친구들이 어떻게 잘 살아낼까 이런 것들도 좀 걱정이 되고, 제가 뭔가 도움이 될 만한 게 없을까라고 생각을 하다가 이 찰카기 님이 공개 강연을 서울에서 하시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강연을 보러 서울을 가게 됐습니다. 찰카기 님은 이 길고양이 인식 개선 관련해가지고 전국을 다니면서 강연을 하세요. 물론 강연료는 따로 받지 않으시고 대관 장소만 있으면 강연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길고양이 관련된 여러 가지 인식 개선부터 시작해서 법률적인 부분들까지 이제 강연을 하셨어요. 제가 이제 가서 느낀 거는, 제가 그날 차가 너무 막혀가지고 강연장이 원래 주차장이 있는 곳인데, 검색을 미리 해봤을 때 주차장이 있어가지고 당연히 이제 거기 주차를 하면 되겠구나라고 해서 갔는데, 웬걸 주말에는 주차장 문을 닫아놓으신 거예요. 그 건물이. 그 건물이 어디였냐면 약사신협이었나? 네, 뭐 그랬는데 이제 주말에는 운영을 안 하시니까 그래도 주말에 주차장이라도 좀 쓰면 좋을 텐데 문을 닫아 놓으셔가지고 그 주변에서 주차를 찾느라고 제가 강연을 거의 한 30분을 늦게 들어갔어요. 그 아시죠? 서울에서 주차장 찾는 거 되게 힘든 거. 그래서 이제 부랴부랴 이제 수소문해서 주차장을 찾고 이제 주차를 하고 이제 겨우 들어갔더니 꽤 많은 분들이 와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초반에는 찰카기님 강연자분께서 어떻게 이제 고양이 사진을 찍게 되고 길고양이 인식 개선을 하게 됐는지, 그러니까 본인의 그런 이력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하셨던 것 같아요. 제가 말미에 조금 들었을 때 이분이 되게 대단한 사진 작가님이세요. 저는 이제 사진에 대해서 조금 관심이 있어서 알고 있는데, 그 매그넘이라고 되게 유명한 그 사진 커뮤니티라고 해야 되나? 협회라고 해야 되나? 거기서 수상한 이력도 있으시고요. 무려 대상 수상 이력이 있으시고, 또 내셔널 지오그래피는 다들 아시죠? 내셔널 지오그래피 공모전에서도 대상을 타신 이력이 있는 전문 사진 작가님이세요. 이분이 이제 길고양이 사진을 찍기 시작하셨고, 길고양이 인식 개선 강연을 하게 되셨던 여러 가지 이전 히스토리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해주셨더라고요. 안타깝게 많이 듣진 못했지만 기존에 이미 그 인스타그램을 팔로우하고 있어서 이분의 뭐 사진 실력이라든지
그리고 이분이 길고양이 인식 개선을 위해서 가지고 있는 열정은 이미 충분히 알고 있어서 네, 아깝게 놓쳤지만 그래도 그 다음 강연을 쭉 이어서 듣게 됐어요. 저는 고양이도 사실 초보고 길고양이에 대해서 생각한 것도 사실 얼마 되지 않았는데 참석하신 분들은 정말 대단하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뭐 이야기를 많이 나눠본 건 아니지만 오랫동안 길고양이 뭐 단체에서 일하신 분들도 많았던 것 같고 길고양이 밥을 주러 다니시는 흔히 저희가 얘기한 캣맘, 캣데디 분들도 되게 많았고 그런 정책적인 부분을 좀 고민하시는 분들도 많이 오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뭐 질문의 수위라든지 이제 이야기하는 것들 뭐 이런 것들도 되게 높았어요. 그리고 이제 찰카기님이 얘기하신 건 오늘의 강연은 정말 초보 강연이다 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저한테는 사실 초보 강연은 아니긴 했지만 제가 이 강연을 듣고 나서 느낀 점이 있었어요. 저희가 길고양이 밥 주는 것 관련해가지고 사실 사람들 간의 싸움이 되게 많잖아요. 특히나 공동주택, 아파트나 뭐 이렇게 빌라 같은 것에서 생활하시는 분들 사이에 이렇게 분쟁이나 싸움이 되게 많은데 길고양이에게 밥을 주는 게 합법이냐 불법이냐 이제 이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있는 사람이 많지 않다라는 얘기를 하시면서 그 법조항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일단 이제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는 건 길고양이에게 밥을 주는 행위 자체는 불법이 아니다. 그러니까 불법이 아니니까 합법이 되겠죠? 근데 이게 또 법률 해석에 따라 조금 달라질 수 있다고는 하시더라고요. 근데 대체적으로는 합법이라고 보는 게 맞고, 그리고 어디에서 어떻게 주느냐에 따라서 이제 합법의 진위가 좀 달라진다라고 좀 생각이 됐어요. 일단 법조항을 보면 그 법조항의 3조 2항, 동물법 3조 2항을 보면 동물이 갈증 및 굶주림을 겪거나 영양실조가 되지 않게 하기라는 조항이 있어요. 그러니까 동물을 봤을 때 동물이 굶주려 하거나 목이 말라 했을 때 그 동물에게 먹이를 주거나 물을 주는 그 행위 자체는 사실상 불법이 아닌 거죠. 근데 이제 사유지에서 누군가의 사유지에서 뭐 그런 행위를 하는 거는 이제 분쟁의 소지가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기존의 이력들을 보니까 참 다양한 이력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희 나라에서 이런 동물 관련된 여러 가지 이제 법률이라든지 액션들을 하지 않은 건 아니에요. 보면 2017년에 국회에 길고양이 쉼터라는 거를 만들었어요. 그때 당시 한정혜 의원님이라는 분이 정식적으로 급식소를 국회에 마련을 해서 뭔가 본보기를 보여주는 것이었죠. 그리고 그 외에도 지방자치단체마다 길고양이 급식소라는 거를 운영하는 곳들이 꽤 많아요. 뭐 동사무소 근처라든지 아니면 공공도서관 근처라든지 이렇게 좀 양지에 나와 있는 곳에 길고양이 급식소를 마련을 하고 지금 보면 서울의 관악구 쪽에도 실제로 길고양이 급식소가 많고 저희 코코가 갑자기 일어났어요.
그리고 그 외에 저희 수원도 꽤 많더라고요. 서울도 있고. 근데 이제 아직도 이제 길고양이에게 밥을 주는 행위 자체에 대해서 사람들 간에 분쟁이 많이 일어나고 결국에 피해는 고스란히 길고양이들이 이제 겪게 되는 거죠. 몇 가지 사례를 말씀을 주셨어요. 보면 길고양이에게 밥을 주는 행위 자체가 합법의 행위라는 거를 정확하게 모르는 분들이 많아서 마치 이제 불법이어서 몰래 주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봉지에 고양이 밥을 이렇게 들고 다니면서 주면서 이제 문제가 되거나 이제 그런 것들 때문에 뭐 누군가는 왜 고양이 밥을 줘서 고양이가 내 차 위로 올라서 지나다니다가 뭐 똥을 싸거나 아니면은 발톱으로 차를 긁거나 뭐 이런다고 해서 길고양이에게 밥을 주면 길고양이 밥에 독을 타겠다 이렇게 전단지를 붙여놓는 분들도 간혹 있더라고요. 여러분은 그런 걸 보면 어떻게 행동하실 것 같아요? 일단은 저는 사실 되게 무서웠어요. 어떻게 물론 뭐 차도 중요하죠. 근데 뭐 고양이들이 저도 고양이를 키워봐서 알지만 되게 조심조심 다녀서 뭐 본닛에 고양이 발톱이 자국이 난다거나 뭐 이런 거는 사실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오히려 뭐 먼지가 쌓인 이제 자동차 위를 왔다 갔다 했을 때 고양이 발자국이 남는 거는 저는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고양이가 차 본닛을 긁는다거나 뭐 그런 건 사실 이해가 안 가요. 근데 뭐 차주분들의 이제 개인적인 성향에 따라 다르겠죠. 근데 이제 그런 식의 협박에 이런 전단지를 붙여놓은 거에 대해서 어떻게 행동을 해야 하냐라고 했을 때 딱히 떠오르는 답이 없는 거예요. 저도. 근데 이거는 약간 협박이 아닌가? 라는 생각을 했어요. 찰카기님이 이런 얘기를 해주셨어요. 이거는 협박죄로 신고를 할 수 있다. 왜냐면 나에게 협박을 예고한 거니까 협박죄로 신고를 할 수 있고 다행히 그 근처에 CCTV나 이런 것들이 있으면 그분을 찾아서 협박죄로 처벌을 할 수 있는 거죠. 네. 그리고 뭐 어떤 분이 자기 차 밑에 고양이 밥을 이렇게 주시는 분이 있었는데 그 차주에게 협박을 하신 거죠. 자꾸 이렇게 고양이 밥 주면 고양이 밥에 청산가리 넣겠다. 약을 타겠다. 그러면 어쨌든 그 차를 만지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뭐 재물손괴죄 뭐 이런 것들로 범죄를 미리 협박을 예고를 한 거니까 범죄 사전 예고를 한 거에 대한 협박죄를 물을 수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아시죠? 법이라는 게 참 애매한 게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한 처벌이 그렇게 크지 않아요. 그렇게 협박죄를 물어도 그분이 초범인 경우면 그냥 훈방조치 내지는 뭐 벌금 뭐 10여만 원 정도? 근데 일단은 그렇게 하면 첫 번째는 그 협박을 하신 분이 귀찮을 거예요. 경찰서를 오가야 되고 그리고 뭐 협박이나 이런 걸로 어쨌든 기소 형태가 되는 거니까 기록이 남겠죠. 그러면 일반적인 경우는
아이, 내가 더러워서 안 한다. 뭐 약간 이런 거라도 좀 범죄를 막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길고양이 문제는 결국에 고양이 자체의 문제라기보다는 그 고양이를 대하는 사람들 사이의 문제다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경우에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되냐? 어떻게 고양이한테 그럴 수 있어요? 고양이가 생명인데 어떻게 생명을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이렇게 감정적인 호소를 한다기보다는 법의 테두리 안에서 행동할 수 있는 것을 해야지 그게 저희가 가진 힘이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생각을 했어요. 아, 동물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동물권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는 법에 대한 공부를 잘 해야겠구나. 법과 정책에 대한 공부를 잘 해야겠구나. 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저희가 보면 고양이들 밥 주는 캣맘, 캣데디들 분들도 자꾸 숨어서 주세요. 아무래도 이제 싸움이 벌어지니까 좀 숨어서 주시기도 하고, 양지에 그런 급식소처럼 되어 있는 데다가 이제 밥을 주거나 물을 주면 그거를 가져가시는 분들도 되게 많아요. 아니면 와서 자기가 키우는 강아지에게 그 사료를 먹이거나. 참 슬픈 일인데, 그래서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뭔가 행동을 할 때는 양지에서, 그리고 행동을 할 때는 개인이 하지 말고 단체로, 커뮤니티로, 그리고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해야 된다. 그래서 법 공부를 좀 많이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런 동물권, 생명권, 그러니까 인권을 넘어서 생명권으로 가는 여러 가지 사항들을 지지하기 위해서는 법 공부를 많이 해야겠다. 정책에 대한 공부를 많이 해야겠다. 뭐 이런 생각을 좀 하기도 했어요. 그래서 보면 저희가 제가 지난 에피소드에서도 말했는데 아직도 2년째 국회에 계류 중인 가장 기본이 되는 법,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 이게 아직 계류 중이잖아요. 사실 모든 그 동물 관련된 법은 그 법에서부터 시작을 하는 것 같아요. 그 법은 민법에 속하는 법이에요.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 저는 처음에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라는 법이 왜 계류 중일까? 되게 단순하고 심플한 개념인데 왜 그게 아직 통과가 안 될까? 라고 정말 단순하게 생각했어요. 근데 이번에 그 강연을 들으면서 그 생각이 들었어요. 그게 저희 사법 체계를 뭔가 뒤흔드는 아주 큰 개념이었더라고요. 자, 생각해 볼까요?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 그러면 동물은 뭘까요? 동물은 사람이 아니죠. 그리고 동물은 물건이 아니에요. 그러면 동물은 사람도 물건도 아닌 제3의 것이 돼야 되는데 제3의 생명권을 어떻게 정의할 건가? 라는 게 사실은 가장 큰 고민거리고, 두 번째는 물건이 아니라고 정의가 되면 바뀌어야 하는 사법 행정적인 부분, 그 법률적인 부분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일단 심플하게 동물이 물건이 아니면 사유재산으로 분류할 수가 없어요. 물건이 아니니까. 그러면 재산이 아니고 다른 제3의 무언가로 정의가 되어야 할 거고, 제가 예전에
저희 강아지들을 태우고 가다가 교통사고 당했던 썰 말씀드렸잖아요. 그때 저희 강아지들 치료할 때 저희 강아지들 치료비는 대무리였어요. 왜냐하면 저의 사적 재산이니까. 근데 이 경우 강아지가 동물이 물건이 아니면 대물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교통사고가 나면 대인, 대물 이렇게 딱 두 가지로 나뉘잖아요. 그러면 대인, 대물이 아닌 다른 게 돼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외의 모든 것들도 법률 제도가 다 달라져야 되는 거예요. 세부적인 정의들도. 그리고 뭔가 피해가 됐을 때 그것들을 규정하는, 처벌하는 절차나 이런 것들도 다시 다 만들어야 되니까 엄청 큰 거죠. 저희 한국의 사법 체계 안에서는. 근데 일이 많아져요. 확실히. 일이 많아지긴 한데 불가능한 건 아니거든요. 왜냐면 이미 그런 것들을 시행하고 있는 다른 나라들이 있잖아요. 미국이나 유럽이나 다른 그런 동물권, 생명권의 법률이 선진화된 다른 곳들이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벤치마킹하면 충분히 만들 수 있지만 그것들을 한국 사회에 맞게끔 조정하고 조율하고 협의하는 여러 가지 과정들이 정말 많은 거예요. 그리고 그런 것들이 현재의 한국 사회에서 비즈니스, 사업으로 뿌리내려 있는 여러 업체들, 개인 사업자들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이제 회사들까지 쉽지 않은 거죠. 하루아침에 바뀌지 않는 거예요. 일단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 요 민법 조항 하나가 바뀌면 그와 관련된 모든 법률과 정책들이 다 손을 봐야 되는 상황이고 그거에 맞춰서 지금껏 행해진 여러 가지 정책들도 많이 바뀌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렇지만 나아가야 되는 방향성이긴 하죠. 여성이 선거권을 가지고 노예제도가 폐지가 되고 아동의 권리 그리고 아동에 대한 보호법 이런 것들이 많이 바뀌고 있잖아요. 긴 역사 속에서. 그런 것처럼 해야 하는 사항들은 바뀌어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초보 뭐라고 해야 될까요? 길고양이를 보는 초보 시민이지만 그 강연이 상당히 강렬했어요. 그리고 찰칵이 그 강연자님이 말씀하시더라고요. 더 이상 길고양이 법 주는 게 합법이냐 불법이냐 이런 얘기 말고 정말 실질적인 이야기들을 하고 싶다. 이번에 농림수산부에서 길고양이 관련 가이드라인이 나왔어요. 근데 가이드라인에 정말 그 동물에 대한 정서적인 또는 실질적인 그런 것들이 반영이 잘 안 된 약간 탁상행정 같은 느낌의 이제 규정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거 한번 읽어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쉽게 검색해서 찾아볼 수 있어요. 여러분들 한번 찾아보세요. 보다 보면
되게 실효성이 떨어지고 이것들을 작성하신 분들은 동물에 대한 기본적인 애정이나 기본적인 개념이 있으신 분들인가? 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제가 뭐 공무원 비하 발언은 아니고요. 저희가 조금이라도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사람과 동물과 사회가 공존하면서 좋은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만들어진 제도라기보다는 뭔가 구색 맞추기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생각해보면 그 법률이라든지 시행령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되게 안 바뀐 것 같은데 의외로 거의 매년 아니면 경년으로 많이 바뀌었더라고요. 업데이트도 많이 되고. 근데 법률 자체도 좀 모호한 게 있고 관리 감독도 좀 소홀한 것들이 있고 뭐 그런 실정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찰칵이 강연을 작년 말에 다녀왔고요. 제가 찰칵이님 달력 이벤트 하잖아요. 달력 이벤트 하고 있는데 사실 저는 많은 분들한테 드리고 싶었는데 제가 지금껏 2분한테밖에 못 드렸어요. 좀 부끄럽지만 댓글 써주시는 분들이 너무 없어가지고 저 진짜 많이 드리고 싶었거든요. 특히나 첫 번째 댓글을 써주신 분이 저희 지인분인데 이제 다른 분들 드려라, 자기는 안 받아도 된다 이렇게 하셔가지고 제가 다른 분들 드리고 싶어서 그분은 안 드리고 이제 다른 분들한테 드려야지 라고 생각했는데 댓글을 너무 안 써주셔가지고 못 드렸어요. 그리고 스포티파이는 이 댓글 써주신 분한테 뭐 DM을 보내거나 뭐 이렇게 할 수가 없어서 제가 스포티파이에 글을 써주신 분이 계신데 어떻게 연락할 방법이 없어가지고 못 보내드렸어요, 그분은. 그래서 저 댓글 써주신 분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댓글을 소개를 하나 해드릴게요. 일단은 저희 그 팟캐스트 팟빵에 댓글을 되게 많이 써주신 이제 구독자님이 계세요. 청취자님. 첫 번째 댓글 써주셨던 분인데 작가 JK라는 분이랑 ARGOD 아르갓 이분은 두 분이 가족이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분들이 글을 써주셨어요. 보면은 뭐라고 써주셨냐면 아마 그 비글 친구랑 남자아이 육아하시는 분 에피소드를 보시고 글을 써주셨던 것 같아요. 개육아, 사람육아, 리얼 경험담 공감되고 재밌네요. 라고 써주셨어요. 실제로 이분은 강아지도 키우시고 고양이도 키우시고 아기도 키우시고 네, 하신 분이세요. 이분의 이제 반려동물은 어미와 떨어져 캠핑장에서 연명하던 코숏 망고, 그리고 길생활로 얻은 폐렴과 사상충 치료를 이겨낸 율무, 그리고 후지마비와 성대 수술이 되어 있는 과거가 궁금한 해솔이와 함께 살고 있습니다. 라고 소개를 시켜주셨고, 나중에 또 글을 써주신 거 보니까 애기도 예쁜 애기도 하나 있는 예쁜 가족이에요. 이분이 글을 써주셔서 제가 달력을 하나 보내드렸어요. 달력이랑 그리고
너무 감사해서 손편지도 같이 보내드렸고요. 그리고 두 번째 분은 사실 저희 지인분이긴 하신데 골든 리트리버 친구를 키우시는 분이세요. 골든 리트리버 친구를 키우시는 분이고 잘 듣고 있다고 써주셔가지고 제가 또 손편지와 함께 달력을 보내드렸습니다. 그리고 후기를 남겨주셨어요. 맥스맘님. 실제로 그 인스타그램 아이디는 너무 길어가지고 제가 조금 줄였어요. 맥스맘님. 맥스맘님은 예쁜 두 따님을 키우고 계시고 그리고 너무너무 잘생긴 맥스라는 남자 강아지 골든 리트리버를 키우시는 분인데 후기를 남겨주셨어요. 선물 너무 잘 받았습니다. 반려견과 반려묘를 생각하는 히코님의 그 따뜻한 마음 언제나 응원합니다. 라고 후기를 남겨주셔가지고 네, 그래서 제가 너무 감사드려요. 제가 사실 많이 보내드리고 싶어요. 제가 찰카기님 달력 제가 10개 구매했거든요. 제가 10회를 에피소드를 업로드한 기념을 담아서 또 찰카기님이 좋은 일 하시는데 도움이 되고 싶어서 10권을 달력을 구매했는데 2권밖에 못 보내드렸어요. 그리고 2024년이 돌아왔네요. 많은 분들께 보내드리고 싶은데 이게 쉽지가 않네요. 그리고 스포티파이에 글을 남겨주신 분도 계세요. 스포티파이 팟캐스트는 잠시만요. 어떻게 글을 남겨주셨냐면 제가 글을 좀 찾고 있는데 글이 안 보이네요. 여기 나오네요. 스포티파이 저희 휴스턴 특파원 저희 조이님, 저희 친구분 에피소드에다가 글을 남겨주셨어요. 스포티파이 아이디는 온더로드 님이시고 안녕하세요. 저도 죄송해요. 저도 도살장 구조 겸 희망이를 구조 후 현재 위탁센터에서 케어 중입니다. 1년이 넘었고 추후 입양을 보내야 하는데 단체를 통하지 않고 개인이 입양을 보내는 건 하늘의 별 따기네요. 최근에 알게 된 팟캐스트로 방법을 모색 중입니다. 화려한 영상의 홍수 속에서 오히려 이러한 편안한 대화 좋습니다. 라고 알려주셨어요. 사실 제가 이분께 댓글을 써서 물론 달력도 보내드리고 싶었는데 입양을 보내는 것도 좀 도와드리고 싶었어요. 제가 또 알고 있는 또 지인분이 그 미국 쪽, 캐나다 쪽으로 진도 친구들을 많이 입양을 보내는 분이 계셔서 희망이도 그분께 연결을 해서 입양을 좀 보낼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스포티파이에서 댓글이나 DM을 보내는 기능을 찾아보고 있었는데 못 찾겠더라고요. 혹시나 온더로드님 이 방송 듣고 계시면 저희 그 독스앤더시티 공식 인스타그램이나 아니면 저한테 메일로 보내주시면 제가 그분을 연결해 드릴 수 있도록 해볼게요. 저희 그 스포티파이에 보면 저희 공식 인스타그램 주소랑
저희 이메일 주소가 있어요. 독스인더시티 공식 이메일 주소가 있으니까 그거 보시고 저한테 연락을 좀 주세요. 그러면 제가 좀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제 저희 지인분 한 분 빼고 댓글을 써주신 분이 이제 3분이고 달력 선물은 제가 2분한테밖에 못 드렸어요. 이제 1월이 벌써 왔지만 이번 주까지 달력 이벤트를 한 번 더 해볼까 해요. 달력 이벤트에 참여해 주시면 제가 열심히 손편지도 쓰고 네, 예쁜 달력 그리고 짤카기님 사진까지 포함되어 있고 지난번에 김재선 작가님 그 예쁜 엽서도 같이 동봉해가지고 보내드릴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저는 12월을 보냈어요. 그리고 또 다른 인스타그램 통해서 해외에 있는 여러 반려동물 키우시는 가족분들 인스타그램도 좀 보면서 초코랑 코코를 데리고 유럽 여행이나 미국 여행을 한번 가보고 싶다 뭐 이런 꿈도 꾸고 그렇게 지냈습니다. 사실 제가 코로나 오기 전에 초코를 데리고 유럽을 여행을 가려고 초코 건강검진이랑 그 해외를 갈 때 필요한 서류들을 준비를 했었어요. 그게 2019년 12월이었고 그때 이제 저희 회사에 제가 그때 너무 열심히 일할 때였거든요. 거의 한 2년, 3년을 정말 쉼없이 일해서 나 내년 겨울에는 꼭 3주에서 4주 정도 휴가를 쓰겠다 라고 저희 보스에게 말씀을 드렸죠. 무려 거의 1년 반 전에 얘기를 한 거였어요. 그랬더니 그러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쯤이 다가와서 저 가겠다라고 했더니 가셔라 라고 해서 가려고 했는데 마침 코로나가 터져가지고 그 건강검진이 거의 한 1년 정도 유예가 된다고 해서 계속 기다렸어요. 근데 코로나는 끝나지 않는 상황이어서 결국 건강검진하고 그 서류들 준비한 거 그냥 다 날렸죠. 그래서 못 갔는데 최근에 알게 된 인스타그램 인치님들 보니까 유럽 여행 많이 갔다 오셨더라고요. 강아지들 데리고. 되게 부러워요. 초코랑도 한번 다녀오고 싶은데 코코가 노견이어가지고 이게 잘하는 짓인가 아니면 그냥 나의 욕심이 아닐까 이런 생각들 되게 많이 들어서 아직도 좀 고민 중이기는 해요. 그래도 좀 많은 추억을 쌓고 싶어가지고 저의 로망 중 하나예요. 그래서 코코 건강관리, 초코 건강관리를 좀 더 열심히 하려고 하고 더불어 저의 건강관리도 열심히 하려고 합니다. 12월 지나고 아니죠. 12월 말부터 운동을 시작했어요. 헬스도 하고 요가도 하고 물론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 하는 거긴 하지만 저에게는 아주 큰 장족의 발전이고 아직 그래도 안 빠지고 하고 있어요. 3주 정도 했거든요. 제가 꾸준히 해서 그러니까 체력을 저는 살을 뺀다든지 예쁜 몸매를 만든다든지 이런 게 목적은 아니고 오로지 체력을 키우기 위해서 열심히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저의 이번 주 계획은 이번 주에 그 일산의 메가주라고 펫페어가 하나 있어요. 그래서 정말 오랜만에
일산을 한번 다녀와 볼까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아마 강아지를 키우시는 분들, 뭐 고양이를 키우시는 분들은 펫페어, 캣페어 많이 가실 텐데, 저는 예전에 갔을 때 사람도 너무 많고 저희 아이들도 좀 힘들어하는 것 같아가지고 한동안은 안 갔거든요. 초반에 몇 번 가고, 수원에 이제 펫페어 있을 때, 수원은 그래도 좀 그나마 조금 공간도 넓고 조금 이제 이동하는 동선도 좋아가지고 몇 번 갔었고, 한동안은 안 갔어요. 근데 건너 건너 알게 된 인치님이 또 서포터즈로 활동하신다고 해서 지금 한번 가볼까? 라고 고민을 좀 하고 있어요. 제가 만약에 이번 돌아오는 주말에 일산에 메가주를 다녀오게 되면 그 후기도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질문을 하나 해주신 분이 있어요.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아르갓님. 아르갓님. 네. 저한테 질문을 하나 남겨주셨더라고요, 댓글에. 질문을 읽어드릴게요. 날씨가 엄청 추워졌습니다. 가는 곳마다 염화칼슘들이 보이기 시작하는데, 저희 집 해솔이는 앞발은 포우즈 라텍스 신발, 그리고 뒷발은 관절이 굳어 발등을 바닥에 끌어서 의자 다리 커버를 씌우고 산책을 합니다. 일반적인 반려견용 신발은 발바닥은 질긴데 발등 쪽은 약하거나 너무 단단해서요. 히코님은 겨울철 산책할 때 뭔가 팁이 있나요? 라고 질문을 주셨어요. 무려 12월 17일에 주셨네요. 제가 조금 전에 답변을 했거든요. 일단은 질문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왜 댓글이 안 담길까? 많이 궁금하셨을 것 같아요. 네, 너무 늦은 댓글 다시 한번 진심으로 죄송해요. 일단 제가 어떻게 답변을 드렸냐면 저의 겨울철 산책 꿀팁은, 일단 저는 너무 추운 날이나 눈이 많이 오는 날은 조금 피하거나, 아니면 염화칼슘을 뿌리기 전에 아주 일찍 살짝 초코랑 코코 배변 산책 정도 하고 돌아옵니다. 라고 남겼어요. 코코가 특히나 실외 배변을 선호하거든요. 근데 저도 염화칼슘도 걱정이고, 소형견인 초코는 발이 알감자가 되는 걸 싫어해서 그 눈이, 그 푸들이라서 그런지 눈이 자꾸 그 발 주위로 뭉쳐가지고 발에 알감자들이 붙어요. 눈 알감자. 그래서 사실 조금 걸으면 좀 덜덜거리고 추워하거든요. 그래서 7kg짜리 초코를 한 손에 들쳐 안고 또 다른 한 손에 코코 몫을 잡고 산책을 한답니다. 이거 마치 모델 미란다 컵 같죠? 아이를 한 손에 들쳐업은. 염화칼슘이 없는 곳을 찾아다니고, 눈이 조금 녹아 진흙탕이 되면 집에 와서 물로 간단히 씻기고 말입니다. 확실히 겨울엔 겨울 나름의 손이 더 많이 가긴 해요. 그리고 한 해 한 해 저도 늙지만 아이들을 위해 체력과 멘탈을 키워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직 1월과 2월이 남아 있으니 겨울철 산책 팁들도 조금 찾아보고 에피소드로 만들어 볼게요. 라고 답변을 드렸습니다. 소형견 키우는 저희 지인 중에 신발을 신겨가지고 산책을 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분께 또 질문을 해서 신발 좋은 제품
내돈내산이 되겠죠? 아직 저는 협찬이 없어서 네, 그런 것도 한번 준비를 해볼게요. 그리고 겨울철 산책 팁. 아직 1월, 2월 남아있으니까 산책 팁도 좀 고민해보고 에피소드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네. 그동안 저의 12월 그리고 1월 초의 일들이었어요. 재미가 있으셨을지 모르겠지만 저희 2024년 첫 번째 에피소드는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취미 중에 하나가 만년필을 모으고 또 만년필로 끄적거리는 게 취미인데 최근에 또 마음에 드는 만년필을 하나 마련했어요. 그래서 이거저거 끄적거리다가 영상 편지처럼 저희 동물들, 저희 반려동물 친구들에게 편지를 쓰고 싶어졌어요. 그래서 코너 속의 코너 제가 먼저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사연 주시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함께하고 있는 반려동물에게 편지를 쓰고 싶으신 분들은 편지를 쓰셔서 저에게 보내주시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첫 번째 순서로 저는 저의 첫 번째 강아지, 사실 초코는 아니에요. 제가 아주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 키웠던 강아지 예삐에게 편지를 썼어요. 오늘은 예삐에게 보내는 편지로 에피소드를 마무리해볼까 합니다. 조금 쓰다 보니까 길게 쓴 것 같기도 하고 예삐는 이미 무지개 별에 있어서 조금은 슬픈 것 같기도 한데 그래도 한번 소개해드릴까 해요. 그러면 오늘은 예삐에게 보내는 음성편지로 에피소드를 마무리할게요. 여러분 다음 주에 꼭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올해 조금 더 부지런해지고 여러분께도 좋은 정보도 많이 드리고 할 수 있도록 공부도 많이 하고 고민도 많이 하겠습니다. 그러면 또 추운데 건강관리 잘 하시고 감기도 조심하시고 독감도 조심하시고 그리고 체력도 열심히 잘 증진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히코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나의 첫 번째 강아지 예삐에게. 나의 예삐, 무지개 별에서 잘 지내니? 내가 초등학교 저학년일 때 너를 만났으니 넌 아마 강아지 별 최고참이거나 다시 환생해서 다른 강아지가 되었거나 아님 사람으로 태어났으려나? 나는 어릴 적 기억이 그리 즐거운 일이 많지는 않은데 너와는 늘 즐거운 기억만 있는 것 같아. 사실 이제 기억이 나는 일이 많지는 않긴 해. 나는 아직도 너와 뛰던 저녁 노을 가득한 학교 운동장도 기억을 하고 너와 다니며 빈병을 주워 슈퍼에 가져다 주던 일, 그리고 같이 학교 계단을 오르락 내리락 하던 일도 선명하게 기억하고 있어. 그땐 목줄도 하늘 수도 없던 시절이고 반려견 훈련도 모르던 시절인데 너는 너무나도 똑똑했어. 처음 아빠가 시장에서 널 사왔다며 뽀얗고 조그만 강아지를 큰 광주리에 넣어주던 때가 생각이 나. 처음 본 너는 너무 작아서 그 광주리 벽을 타 넘지도 못했는데 몇 개월 만에 든든한 발발이 강아지가 되었지.
생각해보면 지금의 초코 정도는 되는 것 같아. 초등학생이었던 내가 들 수 있었으니 아마 6에서 7kg 정도 되지 않았을까 싶어. 아, 그러면 초코보다 조금 작겠다. 내가 아직도 못 잊는 기억이 2가지가 있어. 하나는 재밌는 기억, 그리고 다른 하나는 슬픈 기억. 재밌는 기억부터 말해볼게. 우리가 살던 동네에 초등학교랑 중학교가 나란히 붙어 있었잖아. 우리는 집에서 더 가까운 중학교에서 자주 놀았고, 그때 그 중학교에 울타리를 쳐놓은 작은 정원과 온실이 있었어. 기억나? 겨울에 그 정원만 작은 연못에 얼음이 얼어서 마치 아이스링크장 같이 돼버렸잖아. 나는 왜인지 그 연못이 정말 꽝꽝 얼어서 거기서 아이스링크처럼 스케이트를 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 그래서 너를 가방에 넣어서 울타리 담을 타고 정원에 들어갔지. 그 연못에 발을 뒤져봤을 때 진짜 꽝꽝 얼었구나 라고 생각을 했어. 우와, 아이스링크처럼 스케이트를 탈 수 있겠다. 그렇게 생각이 나서 신이 났지. 너를 품에 안고 같이 아이스링크장을 놀고 싶어서 아주 신이 났단 말이야. 나는 한 발을 내딛고 다른 한 발까지 내딛으면서 점점 가운데로 들어갔어. 근데 세상에나 그 두꺼워 보이던 얼음이 쩍 소리를 내며 갈라지더니 정말 말 그대로 내 2발이 빨려 들어가고 너를 안고 있던 내 2 손이 너를 놓치는 바람에 둘 다 연못에 풍덩 빠져버렸잖아. 지금 생각해도 너무 다행인 건 그 연못은 정말 손바닥만 하고 깊지 않아서 우린 살아남은 거라는 거. 물론 초등학생인 내 가슴 깊이 정도의 높이니까 나는 처음엔 놀랬고 2번째는 너의 개헤엄을 본 것이 정말 신기했어. 아, 이게 진짜 말로만 듣던 개헤엄이구나. 그 상황에서도 나는 그걸 느꼈어. 아마 대단히 산만하거나 조금은 긍정적인 어린이였나 봐. 무튼 그 연못을 빠져나와 한겨울에 홀딱 젖어서 몸에서는 김이 폴폴 나게 집에 돌아왔던 게 나는 아직도 잊혀지지가 않아. 어릴 적부터 말을 잘 듣는 어린이였던 나의 어쩌면 유일한 일탈인 셈인데 그걸 너와 함께 했으니 그때 추웠던 기억은 사라지고 나는 아직도 그때를 기억하면 미소가 지어져. 그리고 슬픈 것 하나. 우리 옆집 꼬마가 누나네 강아지 저기 앞에 차 밑에 있어요 라고 나한테 얘기했던 거. 가보니 너는 벌벌 떨고 있었고 앞다리 한쪽은 들어 절뚝거렸고 눈 주위에는 피가 났어. 내가 다가가자 차 밑에서 나오던 게 너무 슬펐어. 그땐 산책 개념도 없어서 너를 자유롭게 다니게 키웠고 밖에 나가 배변도 하고 산책도 한 바퀴 하고 돌아오던 그런 때인데 누가 너에게 폭력을 쓰고 너를 다치게 했던 거지. 지금 생각해보면 그냥 동물들에게 돌을 던지며 괴롭히는 못된 사람이었거나 아니면 너를 잡아먹으려고 잡던 사람들이지 않았을까 싶어.
너를 집으로 안고 데리고 와서 엄마를 보고 엉엉 울고, 엄마는 피 묻은 너를 닦아주고 집에 넣어주고 며칠을 내가 나오지 않게 그대로 뒀었지. 그땐 참 옛날이라 동물병원도 흔하지 않았지만 왜 그때 너를 병원에 데려가지 못했을까 지금 생각하면 너무 아쉬워. 피가 났던 눈은 딱쟁이가 생겨 나았고, 부러졌던 다리는 알아서 대충 붙어서 나았고, 며칠이 지나 너는 다시 걸을 수 있었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내가 얼마나 무섭고 아팠을까 싶어. 그리고 몇 년 뒤에 우리 집이 망해서 친가 쪽 도시로 이사 갈 때 엄마가 너를 동물병원에 맡기고 좋은 가족을 찾아주라고 하고 왔다고 나에게 말하고 너를 버렸을 때 나는 우는 것 말고는 할 수 있는 게 없었어. 이미 이사 트럭에 타고 있는 12살짜리 어린이가 뭘 할 수 있었겠니? 지금 와서 꺼내보는 말이지만 가끔 초코가 말 안 듣고 물고 저지레하고 하면 너무나 착하고 손 하나 가지 않았던 우리 예쁜 예삐에게 잘해준 것 하나 없던 내가 벌을 받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할 때도 있어. 그래서 속으로 생각하지. 군소리 없이 이겨내야 한다. 그 시절 수줍음 많고 친구도 잘 못 사귀고 가난했고 그리고 평범한 나에게 늘 사랑과 위로를 줬던 나의 어여쁜 예삐. 그 시절 동물을 잘 알지도 못하고 복날만 되면 개장수가 판치던 그런 시절에도 넌 나에게 가족 이상이었어. 너무 옛날이라 너를 찍은 사진도 너와 함께 찍은 사진도 없다는 게 가끔은 많이 슬퍼. 널 지켜주지도 못했고 버려진 곳에서 혼자 나를 기다렸을 내가 너무 슬퍼서. 그래서 아직도 가끔은 눈물이 나. 초코가 처음 나에게 왔을 때 그 모습이 예삐 너랑 닮은 것 같기도 해서 예삐가 환생해서 나에게 온 것이면 좋겠다 라는 생각도 했어. 근데 아무래도 초코는 너의 환생은 아닌 것 같아. 지질이 말도 안 듣고 온 양말을 물고 다니고 내 발, 내 손 다 물고 다니고 천상천하 유아독존의 어린 시절을 보냈으니 말이야. 너일 리가 없어. 아니면 널 버리고 가서 분풀이를 호되게 하는 것일지도 모르지. 사람이 죽으면 키우던 반려동물이 무지개 다리 너머에서 기다리고 있다고들 하더라고. 그렇게라도 우리 나중에 꼭 만나자. 나의 어여쁜 예삐야, 많이 사랑했고 많이 고마웠고 그리고 미안해. 나중에 만나면 내가 꼭 다 갚아줄게. 더 많이 사랑하고 꼭 함께 할게. 그러니까 꼭 마중 나와줘. 알았지? 너의 사랑 히코 누나가 2024년 1월에 쓴